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LA시가 불법 레이싱에 가담하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레이싱으로 적발될 경우 실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추가 지급이 지난달 종료됐지만 한인업주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LA시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마감 시한이 2달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 공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 본인 부담으로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류 대란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LA와 롱비치 항에 입항을 기다리는 화물선은 157척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며 발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백악관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북한과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등 물가 상승과 인력난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1.6% 감소한 15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1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에서 72도가량, 밤 최저 5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북한 매체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를 했다면서 발사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어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통신은 미사일이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측면기동과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해 진화된 조종 유도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 국방기술 고도화와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모습과 함께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를 유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17분쯤 북한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고도는 60km, 비행거리는 590km로 알려졌는데 기존 SLBM보다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8번째로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무기박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올 초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방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신형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화 재개를 고심하고 있는 한미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발사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 소식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간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대표는 이번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공유하면서 이를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빨리 대화에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앞으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협의에서 북한을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도 성명 등을 통해 규탄과 함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We're also closely consulting with allies in this. In fact, on this.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는 마중물로서 종전 선언을 유용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법적인 부분 등 세부 사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이 신뢰 구축 방안의 하나로 접대시 의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주말 서울에서도 논의와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파르한 하쿠 유엔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이 북한 지도부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 준수와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 재개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내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AFP 통신은 긴급회의는 영국과 미국의 요청으로 동부시간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오늘 올해 상반기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는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지난 회의의 30%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9년 당시와 같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신뢰도가 상승했고 러시아와 세르비아, 베냉 등 3개국에서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갤럽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를 비롯해 전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별세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다룬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라크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파월의 죽음이 가짜뉴스 미디어에 의해
너무 아름답게 다뤄지는 상황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월 전 장관을 이름뿐인 공화당원을 뜻하는 전형적 리노라고 칭한 뒤에 그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어쨌든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미국 근로자를 역차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수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미국 근로자를 차별했다는 연방정부의 기소와 관련 연방법무부와 노동부에 모두 1,4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475만 달러는 벌금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950만 달러는 잠재적 피해자들 위해 집행됩니다. 페이스북은 또 노동부와 별도 합의를 통해 미국인들을 기술 전문직에 더 많이 고용하고 3년간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크리스틴 클락 차관보는 페이스북은 법 위에 있지 않고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메일 성명에서 연방정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오늘 마요르카스 장관이 오늘 아침 해외 출장이 앞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증상은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현재 재택근무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규 접종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어제까지 전국에서 추가 접종한 사람은 모두 1,068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절반이 넘는 672만 명으로 집계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1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연령대 사람 7명 가운데 1명이 추가 접종을 한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의 겨울철 확산을 앞두고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추가 접종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백신 접종 속도는 더디어서 전체 미국인 가운데 어제 기준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의 비율은 57.0%, 1회라도 접종한 사람은 6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파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40세 이상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FDA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파이자와 모더나를 두 차례 다 맞은 뒤 6개월을 넘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6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65세 미만 성인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연령대를 확대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 에너지, 금융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사 즉 GE와 화물철도 운영사 유니언 퍼시픽도 오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의무화에 합류했습니다. GE는 직원들에게 오는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의료 종교상 예외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GE는 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약업체로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도 연방정부 계약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을 준수한다며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군용 장비 등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은 백신을 맞은 비노조원에게는 추가 휴가를, 노조원에게는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비노조원은 해고하는 등 징계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메인주 보건 종사자에 대해 적용된 백신 의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메인주의 보건 종사자가 제기한 긴급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P는 이는 연방대법원이 전국 주 단위의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내린 첫 번째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대법관은 긴급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줬습니다. 메인주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이달 29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인 제닛 밀스는 병원과 양로원 직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백신 의무 접종 반대자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정기적인 백신 검사만으로는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호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호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인데요.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실버레이크 블루버드까지 4마일에서 8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110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도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정체되기 시작해서 101번 사우스 방면과 만나는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정체는 원온 애비뉴 인근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프레이 노스 방면 테라벨라 스트리트 구간에 교통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면 타운 애비뉴 구간, 10번 이스트 방면 샌 피드로 스트리트 구간에도 역시 교통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달 연방정부 실직수당 추가 지급이 종료가 되면서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타운 내 업주들은 여전히 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속 장기화된 실직수당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이 구직에 나서 구인난의 숨통이 뜨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로 타운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리 대표는 실업수당 종료에서 구직 활동이 소극적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구인난 해소까지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EDD 수당이 끝나게 되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실정이고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브랜든 리 대표는 팬데믹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한인은 물론 이웃한 히스패닉 주민들도 오히려 팬데믹으로 변해버린 일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 현재 구직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그냥 집에서 계속 재택으로 있고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를 계속 키우는 거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타운 내 가사도우미 서비스 업소에 따르면 그동안 가사도우미로 종사해온 히스패닉 여성들은 아예 현재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구인난은 요식업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학생, J1 인턴 지원자, 심지어는 한인 1.5세나 2세 취업 지망자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실직수당이나 각종 렌트비 보조, 그랜트 기금 등으로 주민들이 돈을 아껴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 실직수당 혜택이 종료돼도 돈을 당장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직 절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실직수당 혜택이 종료됐음에도 직장으로 복귀 행보가 더딘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인들의 실직수당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는 LA 한인회의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실업수당을 거의 1년 가까이 이어받으셨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작년 3월부터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올해 9월까지 EDD를 받아오신 분들은 9월부로 종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직수당이 지급되던 시기에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칼잡스를 통해 증명해가며 한인들이 계속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나 이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먼저 번에 해당되는 최근에 예를 들어 UI 실업수당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26주가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고,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경제가 활성화됐음에도 인력이 절실한 한인 비즈니스 업소들은 구직자들이 몰리지 않는 상황으로 난감하고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최근 들어 LA 시내 곳곳에서 불법 레이싱이 성행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맞는 가운데 LA 시의회는 오늘 불법 레이싱에 가담하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의회가 앞으로 불법 레이싱을 부추기거나 홍보하거나 불법 레이싱에 도박을 거는 행동 등 불법 레이싱에 가담하는 일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토록 19일 결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존니 LA 시의원이 선보인 것으로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의 제청을 받았습니다. 존니 시의원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거리 곳곳을 막고 불법 레이싱이나 난폭 운전 쇼를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불법 레이싱에 대한 치안 당국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레이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레이싱을 부추기는 행동도 불법으로 단속, 처벌함으로써 불법 레이싱에 대한 고삐를 조이자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존니 LA 시의원입니다. Innocent lives being lost because of all the rampant street racing that's happening in our city. Let's actually see about going after people who are promoting these types of races and seeing if we can go after them. 이 조례안은 북가주 산호세에서 시행 중인 조례안을 본뜬 것으로 산호세에서는 불법 레이싱을 홍보하거나 도박을 거는 일체의 가담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되면 최고 6개월 실형 혹은 $1,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LA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LA시 검찰은 산호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LA에서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불법 레이싱은 해산하기 쉬운 대로나 프리웨이와 근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도로에 범프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8월 말 한인타운 한복판인 올림픽과 웨스턴길 교차로에서도 불법 레이싱이 벌어져 타운 주민들과 업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불법 레이싱 전담반을 두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레이싱이나 난폭 운전 쇼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치안 당국의 단속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시의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정직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회 의장은 오늘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정직 처분시키는 모션을 선보였고 내일 시의회 모임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시의회 참석이 금지되고 시정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정부의 기금을 배정하는 업무도 금지가 됩니다. 앞서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어제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즉각 시의회 모임이나 소위원회 미팅 등 일선 업무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인정신문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류 대란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LA항과 롱비치항 입항을 기다리는 화물선이 어제 기준으로 157척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미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선 하역 작업의 40%를 처리하는 대아시아 무역 관문입니다. 이 두 항구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수입 화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LA항 측은 20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하역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이 도밍게스 채널에서 발생한 악취와 관련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3일 처음으로 악취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2천여 개 불만이 접수됐다고 대기정화국은 밝혔습니다. 악취 관련 불만 사항의 대다수는 칼슨 지역에서 들어왔지만 가디나와 롱비치, 토렌스 지역에서도 악취로 인한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목 아픔 증세를 호소한 가운데 칼슨시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700개의 호텔 객실을 예약했고 또 150개의 공기청정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제 카노가 파악에 있는 마리화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2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국은 어제 낮 8400블락 노스 카노가 애비뉴의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이튿날인 오늘 화재 현장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또 화상을 입은 3명의 주민 중 1명은 전신의 90% 이상의 화상을 입어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1명은 중태이고 또 다른 1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여전히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헐리우드볼의 티켓 가격이 인상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마케팅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2022 시즌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좌석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풀서클 박스의 경우 주말 공연은 $9, 그리고 스페셜 이벤트 티켓은 $11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차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주차요금은 최저 가격 $5고 발렛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55를 내야 합니다. LAC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LAC 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마감을 내일에서 오는 12월 18일로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간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이 매주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시정부가 지정한 검사소에서만 받아야 하며 1회 $65의 검사 비용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종교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 예외 대상 신청자들도 최초 결정이 날 때까지는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검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예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시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평균 감염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6.6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0.4명이 줄었습니다. 확진율도 0.2%포인트가 낮아진 2.5%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85명으로 어제와 비교해서 10명이 늘어났지만 7월 말 이후부터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2명으로 어제보다 2명이 감소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162명이며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5명, 그리고 사망자는 26명이 보고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46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최대한 높게 만들어드리며 메디케어 보험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웨스턴,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 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 천사 808 천사. 홈쇼핑월드 가을맞이 빅세일. 한국산 가을 스카프 9불 99, 녹용홍삼 60호 2개월분 2박스 140불에 구매 시 89불짜리 발효 천마 공짜. 한국산 최고급 초극세사 이불 구매 시 박나래의 기절베개 2개 공짜. KF94 마스크도 40전에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파크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사후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남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검찰은 남 씨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추가 조사를 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조사를 모두 마치기 어렵고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일단 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남 씨를 뇌물공여 약속과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원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이번 주 중 유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유 씨가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 뒤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어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는 어김없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가짜 뇌물 사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또 한 번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KBS 보도입니다. 경기도 국감 후폭풍은 서울시 국감에서 이어졌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연루설을 언급하며 증거로 낸 조폭 돈다발 사진이 가짜로 드러난 데 따른 겁니다. 김용판 의원이 더더구나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경찰을 다루는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돈다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다 밝히지 지켜보시면 된다. 국민의힘은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을 묻는 식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
대장동 팻말을 들고 나온 서울시장에 민주당은 여기가 경기도 감사장이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장인지 경기도지사인지 그럼 경기도에 있지 말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민주당은 예고대로 김용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이재명 후보도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사건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민주당은 돈 받은 쪽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앞선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 놓을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 의원들 공세에 준비한 대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는지 질의가 쏟아졌지만 결정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벌인 맹탕 국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충분한 해명으로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란 걸 거듭 확인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미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야당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억지 국감에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하게 응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 후보를 감싸는 데만 급급했고 이 후보는 적반하장식 궤변만 늘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대장동 공방은 이 후보가 출석하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어집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개발사업 승인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 등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의 정면 돌파에 행안위 국감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서륙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철벽 방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국감 모두 소득 없이 마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만큼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본경선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번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맞붙습니다. TK 지역은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높은 최대 승부처로 당내 경선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YTN이 판세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이준석 후보는 탄핵의 강 건너기를 시도했습니다. TK 연설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품어달라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그럼에도 예상보다 큰 당원 지지를 받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TK가 정권 교체를 위해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였다는 평가입니다. TK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줬을 정도로 애정이 깊고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지역입니다. 또 수도권 다음으로 당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TK의 민심은 곧 당심으로 통합니다.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TK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것이 막연한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이 가장 투철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TK가 앞으로 50년 우리 자식들이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산업적 기반을 꼭 5년 내에 마련하겠다. 정말 누가 가장 좋은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거냐 그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를 다시 봐주실지 저는 대구 경북의 손에 제가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K가 오히려 TK 안장을 뽑았더니 오히려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도 좋고 정말 잘 뽑았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제 정치 생명을 다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에 열망이 큰 대구 경북인 만큼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석열 캠프는 선거 공작용 거짓 프레임이 또 시작됐다면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해석을 멋대로 달아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며 녹취록 전문을 보면 윤 후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경선 시기에 맞춰 악의적인 짜집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98.70포인트가 오른 35,457.3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3.17포인트 상승한 4,519.63, 나스닥 지수는 107.28포인트가 뛴 15,129.09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올라서 역대 최고치 수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편 유가는 천연가스 공급 부족 가능성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운송 예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급 우려가 커졌고 이는 유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52센트가 상승한 배럴당 82달러 96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원자재 등 물가 상승과 인력난, 공급망 병목 현상 속에 전국의 신규 주택 건설 붐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1.6% 감소한 15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2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159만 건으로 전월보다 7.7% 급감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최대폭 감소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를 피해 교외의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 급증과 역대급으로 낮아진 대출금리가 맞물려 주택 착공이 늘어났으나 최근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설 자재 비용이 급등하고 공급망 문제로 배송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노동력이 부족해 공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연설에서 앞으로 몇 달이 우리가 본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며 월별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2022년에
테이퍼링보다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의 개선 속도는 점진적이며 인플레이션은 완만해질 것이라며 이것은 금리 인상까지 아직 시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1월 회의 이후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이 완료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월러 이사는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그 속도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더딘 백신 접종 속도 등을 들어 아태 지역 성장률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지난 12일 IMF 연차 총회기가 내놓은 세계경제 성장률 5.9%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IMF는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성장률은 이전 전망보다 0.4%포인트 오른 4.9%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7월과 같은 4.3%로 유지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노동력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며 팬데믹을 넘어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바킨 총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챔버 연례 인력개발 심포지엄 연설에서 우리는 올해 노동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음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팬데믹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노동력 과용성이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거의 1억 800만 명이 고용시장 밖에 있다며 약 800만 명이 실업자고 약 1억 명이 노동력이 아닌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 덕분에 유료 가입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유료 가입자가 438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신규 유료 가입자는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추정치 386만 명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예상보다 많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먼저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포르팅스와 베시탁스와의 경기는 스포르팅스가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클럽 브루게에 5대1 대승을 거뒀고 아약스는 도르트문트에 4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리버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3대2로 승리를 했고 FC 포르투는 AC 밀란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인터밀란은 셰리프 티라스폴에 3대1로 이겼고 파리 생제르맹은 리오넬 메시가 2골을 뽑아내면서 RB 라이프치히에 3대2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세우타르 도네츠크를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번엔 메이저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 다저스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 현재 진행 중인데요. LA 다저스 1회 말에 코리 시거의 투런 홈런으로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했지만 4회에 4점 그리고 5회에 1점을 허용하면서 이제 8회 말이 진행 중인 현재 5대2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8회 말 공격 현재 원아웃에 주자는 1, 2루 득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간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 경기 현재 진행 중인데요. 양팀 모두 1회에 홈런 하나씩을 주고받았습니다. 휴스턴은 솔로 홈런, 보스턴은 투런 홈런을 기록하면서 2회 초가 끝난 현재 보스턴이 2대1로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구 소식입니다. 2021-2022 NBA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막 경기로 딱 2경기가 열리는데요. 첫 번째 경기,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인 브루클린 네츠, 그리고 지난 시즌 우승팀인 밀워키 벅스가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이 지금 끝났는데 밀워키 벅스가 66대59, 7점을 앞선 채 이제 3쿼터를 막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저녁 7시부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 간의 두 번째 시즌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리고 TNT 채널을 통해서 각 가정에 중계 방송이 됩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 낮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목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 LA 다운타운 77도까지 올라가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은 60도대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서늘한 주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LA1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이 많겠고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51도가량,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지겠습니다. 71도에서 72도, 밤 최저 53도가량이 되겠습니다. 한편 웰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까지 내려가겠고 바닷가는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2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바람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1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은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의 속도, 낮 최고 84도, 밤 최저 72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국 오늘은 다시 쌀쌀해진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섭씨 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이 기온 15도,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